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옥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보잉 등이 개발한 사거리 100마일, 그러니까 160km짜리의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장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대해서 보잉이 개발한 GLSDB, 이 GLSDB라는 시스템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전날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르면 2023년 봄부터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 지역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미국은 그동안에 사거리가 185마일, 그러니까 297km인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제공해달라 하는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대해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서 거부를 해왔지만 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전선에서 먼 러시아 군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 GLSDB 지원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전쟁이 격화될 경우에 서방이 다른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에이테킴스가 바로 그거죠. 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작전을 통해서 러시아의 정유소라든지 탄약고, 통신망 등을 목표로 해가지고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의하면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미 동맹국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무기를 새로 공급받아 재고를 다시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방부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6개 안팎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보잉이 도입을 제한한 지상발사 소직경 폭탄, 그러니까 GLSDB 시스템도 그중 하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잉이 이 스웨덴의 항공방위산업업체인 사브하고 공동으로 2019년부터 개발해온 이 GLSDB는 GBU-39 소구경 폭탄, 이걸 SDB라고 그러고요. 또 M26 로켓 모터를 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GBU-39하고 M26 양쪽 모두 미군이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GLSDB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의 무기 및 안보 전문가인 톰 카라코는 미군의 무기 재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수준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수준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공대지 폭탄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크라이나군 항공기로는 이를 투발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원거리 타격 전력으로 변환할 혁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GLSDB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량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미국 비축량 고갈에 대한 우려가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게 되는 배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탄두 노릇을 하게 될 GBU-39는 한 발의 가격이 한 4만 달러, 그러니까 한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앞서서 미 육군은 현재 정부 시설에서만 만들어지는 155mm 포탄을 방위산업체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주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에 지금의 하이마스보다도 훨씬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바짝 긴장하면서 이 러시아 주요 도시들에서 방공호 정비 작업을 벌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러시아 침공군 격퇴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러시아 당국이 방공호 시설 정비에 나섰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지하 벙커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km 정도 떨어진 러시아 서부 도시 벨고로드, 그리고
640km 떨어진 남부도시 로스토프나도누 등에서 등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 타임스에 의하면 이 같은 표지판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하고 또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베리아 산업도시 노브코츠네츠크 등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공호 정비 작업은 이 러시아 국가안보위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아파트 단지 지하에 주로 위치한 방공호들에 대해서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제공을 검토 중이다 하는 보도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미사일이 확보됐을 때 과연 러시아를 공격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침공하는데 전략적 이해가 없고 그런 규모의 공격을 감행할 능력도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군사고문인 올렉시 아리스토비치도 우리의 과제는 우리 영토를 해방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면 우리가 침략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우크라이나가 경우에 따라서 자국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가 방공호를 정비하는 지역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하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든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푸틴에 의해서 이 핵전쟁 명분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서방 진영의 일사불란한 대오에도 분열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렇게 방공호를 정비하는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이 방공호 정비 같은 러시아 측 조치는 실질적인 우크라이나의 위협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외부 침략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 전쟁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선전전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푸틴의 전쟁 동원용으로 러시아 내 여론이 크게 악화되니까 이런 분위기 전환을 위한 공포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방공호 정비 등의 대대적 조치에 나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 하는 것은 이 러시아에 의한 무자비한 미사일 공격을 제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이 러시아 본토도 역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게 만든다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 보유 미사일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 퍼붓고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26일 이 영국 국방부의 정보를 인용해가지고 러시아가 미사일 재고가 갈수록 줄어드니까 우크라이나의 핵탄두를 제거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미사일 중에는 1980년대에 핵 운반 시스템으로만 설계됐던 AS-15 켄트 순항 미사일의 잔해가 포착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어서 미사일 탄두는 아마도 밸러스트로 대체했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비활성 시스템은 여전히 미사일의 운동 에너지와 연료를 통해서 약간의 손상을 입히겠지만 의도한 목표물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그런 미사일들이 유인책으로 가능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런 궁여지책은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재고의 고갈 수준을 부각시킨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스는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이 첨단 무기 재고가 부족해지자 유도 기능이 없는 이 멍텅구리 폭탄 같은 구형 재래식 무기를 많이 쓰는 추세다.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미사일 발사 세례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 감히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그런 공격을 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타격 원점에 대한 보복 타격을 포함해 가지고 이 러시아군 기지가 역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1차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전쟁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을 더욱 고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휴전 협상에 대한 욕구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